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가 양 증시가 3%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전 이제 시장 자체가 뭐 2, 3%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장 끝나자마자 무료방송을 통해서 내일 시장 걱정하지 말라, 뭐 만약에 어떤 3000선 이탈, 뭐 900선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투매는 나올 수 있지만은 고스란히 시장은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너무 우리가 과매도였고, 가뜩이나 좀 최근에 투심도 안 좋아진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홍콩이 거래세 도입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홍콩보다 우리가 홍콩 항생지수보다 우리가 더 빠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급락 여부, 그리고 또 국채금리 상승은 어느 정도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주식시장 친화 정책들을, 친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고 있고, 그리고 또 미중 간의 갈등도 그렇게 격화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3년 동안 어떤 인플레, 잠시만요. 경제가 다시 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또 어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이제 하원 청문회를 통해서 또 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냈어요. 그래서 인플레 우려가 3년 동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좀 발표를 했던 만큼, 좀 금리 자체도 우리 국내 안에서 기준금리도 동결이 됐고요. 예상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떤 뭐 악재랑 호재가 이어지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뭐 살아있긴 하지만은, 증시가 그렇게 급락이 나올 만한 뭐 MSCI 지수 편출입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MSCI 지수 편출입은 늘 항상 수급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조정은 나온 적은 있지만, 그 자체가 어떤 시장의 폭락으로 이끈, 또 그리고 급락으로 이끌 만한 어떤 큰 악재가 되진 않는다. 그냥 일시적인 수급적인 요인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긴급 시장 점검으로 시장에 절대 급락 나올 요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급락에 나왔던 부분만큼 빠르게 회복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럼 오히려 시장은 지금부터 본게임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전에 제가 딱 말씀드렸던 부분이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에 제가 오늘의 좀 하락폭이 좀 과했었는데 딱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사실 3000선을 900선을 이탈하려고 했고, 코스피 증시로 볼게요. 네, 코스피 증시도 딱 어저께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낙폭보다 더 상승폭을 키웠죠. SK 하이닉스가 9%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매매 동향까지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증시가 너무 과열권이었고 과매도권이어서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어요. 그래서 뭐 어제 연기금이 파니까 시장 계속 빠질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뭐 미국 미증시 뭐 붕괴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항상 시장이 빠질 때마다 시장 부정론자들이 항상 그 말들 맨날 늘 하던 말이 부각되는 것 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대로 시장 반등이 잘 나와줬고요. 코스피는 3.50%까지 상승이 나와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선 이탈을 살짝 걱정하신 분들 많았었지만 오늘 고스란히 반등 나와서 93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어제와 오늘은 좀 특이사항이었죠. 어제는 이제 시장 자체가 고점 대비 거의 4%까지 급락이 나오고, 거의 미증시가 그때 장 막판에 회복하면서 0.87까지 상승 나오다가 장 만판에 마이너스 3.23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4% 가까이 밀렸었고, 오늘도 3.30 고스란히 회복을 해주는데, 어제 낙폭이 나왔을 땐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5에서 7% 가까이 다 급락 나왔는데, 반등이 나올 때는 일부 종목들만 반등이 나오는 그 이유는, 어차피 시장이 빠지면 이제 투심 자체가, 시장이 폭락에 나오면서 종목들이 빠지는 거는
투심 자체가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 여파로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을 보유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인해서 다 매도 물량이 나오면 제가 절대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이 다 7, 8% 나오는데, 그럼 다 던진 그 물량들이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가 들어오는데, 고스란히 내가 매도했던 종목들을 그대로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시장에서 제일 좋아 보이고 또 강해 보이는 종목들로 매수가 쏠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시장이 한번 폭락이 나오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이 나옵니다. 어제 시장이 고점 대비 4% 빠지면 웬만한 종목들이 7% 가까이, 7% 내외로, 플러스 마이너스 7% 내외로 하락이 나왔다라는 건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3% 가까이 반등이 나와줬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7, 8%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봤을 땐 2, 3% 정도의 반등이 나왔어요. 2에서 3% 정도?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제 낙폭의 절반 정도,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의 반등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일부 특정 종목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된다. 어저께 손절치고 투매했던 그 물량들을 일부 좀 시장에 강한 종목들에만 수급이 좀 들어오고, 나머지는 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조금씩 수급이 분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은 나오기에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항상 기술적 반등일 때는요,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수급이 분산된다.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 빼고는 오히려 더 큰 급등이 나오는 시장보다 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 빼고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또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골고루 수급이 분산된다. 그래서 어제는 종목들이 다 7% 넘게 빠지고 뭐 10% 빠지고 그랬는데 왜 반등이 시원치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급이 분산됐고, 어제 투매하고 그리고 손절친 그 투매에 동참했던 그 수급들이 일부 특정 종목들, 또 그리고 오늘 또 강한 종목들의 수급이 유입됐다.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오늘 9% 가까이 급등이 나왔던 것도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매기가 강하게 쏠렸다. 그리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에도 오늘 수급이 많이 쏠렸죠. 그동안 낙폭도 컸었었는데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필두로 제약바이오세트가 워낙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에도 수급이 이어지면서 시장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낙폭이 컸었잖아요. 뭐 신테카바이오도 그렇고, 크리스탈 지노믹스, 뭐 네이처셀, 뭐 진배트리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에 웬만한 종목들이 12월에서 1월 기점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전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딱 이런 겁니다. 시장 자체가 오늘 어제와 전일과 오늘은 약간 특이 상황이잖아요. 그죠? 전일이 낙폭이 컸었고 오늘이 좀 반등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그래서 반등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시장이 반등이 3%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오늘 하이닉스도 급등 나오고, 이렇게 한번 시장이 그냥 이게 캔들 시황이라고 하잖아요. 시장이 한번 음봉 떨어지면 앞으로 계속 빠진다. 한번 양봉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어제 과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과대 낙폭 부분을 오늘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 부분에서 좀 박스피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일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내일도 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변동성이 이제 좀 줄어들겠죠. 뭐 이때처럼 또 어제 오늘처럼 이런 변동성보다는 조금씩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무리 뭐 추가 부양책 뭐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기대감에 우리 증시가 올랐던 거잖아요.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증시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미 선물을 따라가고요. 또 그리고 미 선물이 안정적이면은 중국 상해 증시를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중국 상해 증시도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 보였고, 그리고 미 선물도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강보합권 내에서 견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어제 너무나 과대 낙폭이 나왔었고, 홍콩 항생 지수보다 더 크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하락폭을 오늘 빠르게 만회했다. 그럼 내일부터도
어떤 우리가 특별한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막 큰 급등이 나오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어제와 오늘만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이 어저께는 과도하게 나왔고 오늘은 그 낙폭을 회복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렇게 또 양봉 나왔다고 앞으로 또 장밋빛 전망을 내면서 계속 시장은 급등이 나오고 다시 1000포인트 돌파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다시 이제 박스 너무 과도하게 매도가 나왔던 물량들을 오늘 회복을 했고 다시 이제 박스피 흐름이 나오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스피 장세와 또 최근에도 시장이 좋지 못했어요. 뭐 사실 이틀 전에도 시장은 뭐 2% 가까이 밀렸었고요. 그 전날에도 그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이렇게까지 급락은 나오지 않았죠. 그죠? 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종목 장세는 심화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좀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3월 시장을 우리가 이제 본다고 했을 때 항상 이제 매년 3월 시장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상패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데 그게 만약에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관련 종목들 막 크게 급락 나오고 또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상자 페이지 실질 심사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들은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고 또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들은 또 상패 실질 심사 들어가고 그래서 3월 달에는 시장 자체가 하락이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강한 수급이 유입되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에요. 3월 시장 자체는 3월에는 무조건 빠진다. 시장 자체가 오른다가 아니고 시장의 방향을 3월 시장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3월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리고 불안정한 종목 그리고 또 제출 기한 내 제출 시기가 자꾸 지연되는 종목들은 아무리 내용이 좋거나 내용이 좋고 모멘텀이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월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확실한 종목들과 실적과 모든 게 지금 3박자가 맞아야지. 아까 제가 적어드렸죠. 시장 흐름과 트렌드 그리고 모멘텀과 종목의 어떤 실적 부분 또 펀더멘털 부분까지 다 3박자가 맞아줘야지만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요. 그런 종목들에는 또 강력하게 수급이 이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2월 시장도 마찬가지고 3월 시장도 기회의 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이렇게까지 맨날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게 이날, 또 요날, 또 오늘 이렇게 상승 나온 것밖에 없잖아요. 2월 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월 달에 16거래일 동안에 제가 이제 지금 현재 184%고 오늘 신규 회원님들한테 한 종목을 드렸어요. 한 종목을 드렸는데 그 종목도 지금 거의 한 5, 6%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왜 한 종목을 오늘 드렸냐면은 그 분들도 저한테 이제 오셨으면은 기존에 이제 보유했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일 시장에 낙폭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당연히 시장이 제가 반등을 보고 있으니까 다 대부분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 일단 보유하고 있고 시장이 안정화되고 나서 제가 이제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했고 오늘은 딱 한 종목 드렸는데 그 한 종목이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한 5, 6%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익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종목 수익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가 기준에서 5, 6% 정도의 상승으로 끝났고 내일 또 그 종목을 이제 매도할 예정인데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최근 1월 말부터 2월 달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이 박스피 안에서 좀 지루한 또 그리고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 미선물도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어제의 낙폭에 대한 어떤 회복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또 긍정적으로 또 그리고 장밋빛 전망을 쏟아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3월이라는 달을 앞둔 시점이고 내일 또 금요일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실적과 그리고 기업들의 펀더멘털 그리고 거기에 시장의 흐름까지 같이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낙폭이 워낙에 컸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보통 1월 초나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19,000원짜리가 지금 뭐 13,000원까지 갔으니까 낙폭들이 웬만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뭐 올라간 종목도 있죠. 현대바이오처럼. 네, 네. 낙폭들을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막 30에서 40% 가까이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고점 기준 12월 말이나 이렇게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낙폭이 30에서 40% 가까이 하락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 치료제나 백신 관련 종목으로 뭐 묶여있는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낙폭이 뭐 3분의 1토막, 뭐 2분의 1토막 난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보통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들이 예,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대부분 다 조정 흐름 나와주고 예, 아미코젠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시장에 제가 호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실적 부분, 네,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적인 부분도 있겠고 정말 많죠. 그리고 또 어떤 모멘텀, 어떤 뭐 뉴스가 나오면서 어떤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그리고 어떤 뭐 계약을 따내는 건지 아니면 또 뭐 무증공시라든지 뭐 삼자 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모멘텀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도 있고 또 그리고 큰 계약, 뭐 예전에 현대차, 뭐 그리고 또 뭐 이 GMP 관련해서 어떤 공급업체 선정되면 뭐 그런 모멘텀들, 예, 각종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 뭐 그리고 뭐 미국의 주파수 변경이 끝나면 5G 인프라 구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이 시장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고 실질적인 부분이 주가를 견인할 수 있고 또 시장이 되게 좋았을 때,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 중에 호재 하나가 과대 낙폭 또한, 네, 어제도 사실상 오늘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것도 사실상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이잖아요. 기술적 반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과대 낙폭도 우리가 호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과대 낙폭 나왔던 것 중에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어떤 코로나와 백신, 진단키트 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종목인데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면 좋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티움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오늘 종가가 거의 고가로 끝났네요. 종가가 고가로 끝났는데 얘도 가도에 있습니다. 제가 11월, 12월부터 요때부터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중소형 제약바이오 관심있게 보자라고 하면서 티움바이오뿐만 아니라 그때 명문제약, 뭐 CMG제약, 유유제약, 뭐 환인제약, 예, 진짜 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한 10종목 될 겁니다. 연속으로 시리즈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잇따라서 말씀드렸었는데 다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티움바이오인데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코로나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굳이 연관을 꼽자고 한다면은 자회사 이니티움 테라퓨틱스가 항체 기반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항체 치료제라든지 또 그리고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래서 뭐 항체 치료제에 관련해서 뭐 굳이 꼽자면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뭐 이제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자체적인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계속 부각되고 있고 계속 그 뭐 신약이라든지 또 그리고 암이랑 희귀질환 부분에서 계속 지금 파이프라인의 어떤 가치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동안 너무 과열이었던 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성장성,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가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잖아요. 근데 이제 3월 실적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그리고 시장 자체도 워낙에 과열권으로 달려오다가 1월부터 주춤하기 시작해서 2월달에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 급등이 나왔던 또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제약바이오 종목들 실적이 보통 뒷받침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다. 1월 초부터 낙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티움바이오를 현 시점에서 말씀드린 거는 얘는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연관이 없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연관이 없는 종목이기도 하고 얘는 이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 제가 예전에 되게 좋게 봤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1919년도 2019년도 11월에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이고 SK케미칼에서 이제 R&D 센터장과 연구원들이 나와서 2016년도 말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 치료제 관련해서 경구용 자궁내막증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똑같은 경쟁 물질인 린자골리스도 임상기 A상에서 7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티움바이오의 경구용 자궁 내막증 치료제 관련해서 TU2670 관련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 그거 외에 뭐 비알코올성 지방감염 치료제 TU5113도 이미 기술력이 특허권을 12개 나라에서 특허권을 확보한 상태고 또 FDA에서 신속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요. 폐섬유 신약 물질 이미 지금 이탈리아 키에지 그룹에 900억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고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임상이 진행이 시작됐습니다. 면역 항암제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부터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입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 3종을 포함해서 암과 희귀질환, 신약 파이프라인을 더욱더 지금 확대해 나갈 방침이기 때문에, 티움바이오는 지금 워낙에 지금 과대납품이 나왔잖아요. 고점 대비 거의 지금 반토막가량의 조정이 나온 상태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자회사 이니티움 테라퓨틱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분명히 부각이 되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기대감이 부각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DPC. DPC도 지금 예전에 빅히트 관련 종목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다 매각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직전에 다 매각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빅히트 관련 종목이 아닌데, 지금 동남아판 우버라고 하는 그랩이 나스닥의 상장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관련해서 또 이제 거기 투자를 했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그랩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관련 대장주로 DPC가 최근에 이제 꿈틀꿈틀 이날은 뭐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나요? 네, 상한가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PC를 딱 봐도 이제 이 기대감이 다 빠진 것도 있어요. 기대감이 다 빠진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 빅히트 관련해서의 어떤 그 상승폭은 다 반납을 했던 거죠. 다 반납을 해버린 거고, 이미 이제 코로나 이전 정도의 가격대까지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약간의 어떤 호재, 약간의 호재, 뭐 그랩이 나스닥 상장설이 있다,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들은 큰 폭의 반등이 나옵니다. 가뜩이나 이때부터 시장 흐름은 좋지 않았었는데, 이게 뭐예요? 과대 납폭 이 나온 이후에 약간의 호재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강하게 수급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날 상한가가 들어갔었고, 여기 저점 대비해서도 지금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어제는 이제 시장 옆으로 밀렸던 거고요. 그래서 DPC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쿠팡 관련해서 쿠팡 관련 수혜주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급등이 나왔던 이유도 쿠팡의 뭐 언택트 관련 수혜주로도 그때 예전에 뭐 상승이 나왔었고, 뭐 동방도 마찬가지고, KTH 여러 종목들도 있지만은 가장 폭발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여전히 쿠팡이 이제 뉴욕 증시 상장 추진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정도의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추진설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거고,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출판사도 마찬가지로 계열사의 스마트 스터디 나스닥 상장 추진 얘기가 나오면서 이 현상이 들어갔던 겁니다. 추진설이죠. 예, 정확히 말하면은. 그럼 마찬가지로 이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히려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도 자회사 이니티움 테라퓨틱스가 나스닥의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이 아니고 보스턴에 지금 최근에 이제 항체 기반 신약 개발 목적으로 새롭게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보스턴에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나스닥 상장 가능성도 이니티움 테라퓨틱스가 굉장히 높다. 그럼 이제 아까 굉장히 비슷하죠. 아까 제가 DPC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티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2월 달에만 말씀드리고 60% 이상 급등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 밀리고 시장까지 밀리면서 조정이 거의 3만원 가까이 올라갔던 거, 29,650원짜리가 거의 16,00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거의 뭐 반토막에 가까운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상승이 나왔던 그 부분들까지도, 여기 그때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까지도 다 반납을 해버렸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밑에 있었습니다. 지금 종가가 고가를 끝나서 그렇지. 그럼 가격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고,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너무나 지금 과대 납폭이 나왔다, 너무 지금 또 과매도가 나왔다 라는 지금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 또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과대 납폭이 나왔을 때는 약간의 긍정적인 요소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경부형 자궁 내막증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수주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행인 게 그거 외에 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도 그렇고 폐섬유 신약 물질도 그렇고 면역 항암제도 그렇고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상 1상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임상 3상은 굉장히 위험 요소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만은 지금 이제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을 이제 막 시작하거나 임상을 지금 1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1상에서는 웬만하면은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임상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IND 식약처에 제출했을 때 승인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리고 자회사였던 지금 자회사인 이니티움 테라피utics의 날짜 상장을 추진한다는 얘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출판사나 DPC처럼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가격적인 위치 또 충분히 지금 이미 한번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코로나 이전 또 상장했을 때 그 가격대잖아요, 그죠? 네, 상장했을 때 그 가격, 그리고 또 실질적인 부분도 얘는 이제 특례 상장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2019년도 11월에 상장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도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차피 성장성과 기술력을 보고 특례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은 뭔가 저거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을 때, 또 큰 규모의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실질적인 부분까지도 만약에 채워진다고 했을 때는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겠죠. 근데 다만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티움바이오를 말씀드렸던 거는 그 코로나 치료제 백신과는 상관계수가 적고 자체적인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고, 자회사 이니티움 테라피utics가 나서 상장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고, 실질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을 때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SK케미칼의 지금 R&D 센터장이 나와서 차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희귀질환과 또 암, 면역 항암제 부분에서 네,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4월달에 또 이제 암 학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것도 사실상 그냥 오늘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했던 거는 전반적으로 오늘 다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는 제가 종목을 말씀을 아예 안 드리고 시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수급이 분산될 건데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됐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그 기술적 반등의 크기가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A스토리도 마찬가지죠.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높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네, 지난번에 제가 위지 스튜디오도 충분히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날 바로 승리호가 이제 예상보다, 또 그리고 뭐 20개국에서 1위를 하면서 넷플릭스 개봉한 이후에 바로 그때 이틀 만인가요? 목표가를 터치했죠. 그래서 이 컨텐츠 관련해서는 바닥주라고 밑에 있다고 숨겨져 있는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컨텐츠 섹터 안에서도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되는데, 위지 스튜디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고, SN라이프 디자인도 제가 이제 영화 미나리라든지 또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리자마자 상승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것도 큰 폭의 우리가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고, 덱스터도 마찬가지죠. 덱스터는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기술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 국내 1위 VFX 시각 특수효과 관련해서 CG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고, CJ ENM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회사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저것도 있죠. 캐리소프트. 네, 유아 컨텐츠 관련해서 캐리소프트 최근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날 말씀드렸죠. 이러고 나서 이제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35%나 급등이 나왔었고, 이거 후속주로 또 삼성출판사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출판사는 이걸 이제 놓쳐가지고 캐리소프트를 말씀드렸던 건데요. 조정 나오고 요 타이밍에 다시 말씀드렸었는데 다음날 바로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관련 섹터는 그냥 그 안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들만 보시면 된다라고 판단되고요.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사실 컨텐츠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은 아니었지만은 최근에는 다시 그 모멘텀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제작 관련해서 드라마 제작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에 5,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OTT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뭐 넷플릭스야 근데 워낙에 자체 플랫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국의 또 K 콘텐츠에 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넷플릭스 외에도 지금 올해 국내에 이제 진출하는 기업들이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요. 또 아마존도 있고요. 그리고 애플도 있고요. 또 쿠팡도 있고요. 예. 카카오 네이버도 새롭게 OTT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제 영상 제작사의 가치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죠? 네. 한국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네, 아무리 굴지의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 시장에서 뿌리를 내리려면은 또 우리 국내 또 영상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 영화 제작사와 어떤 업무 협약을 맺거나 또 그걸 투자를 해야 그에 따라서 또 양질의 또 플랫폼과 그리고 또 이제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플랫폼 사업자 간의 어떤 영상 확보전, 네, 그리고 플랫폼 싸움이, 콘텐츠 싸움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영상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의 가치들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죠. 네, 2004년도 음악 PD 출신의 이상백, 예, 전 대표이사와 그리고 뭐 최한규 작가, 뭐 작가 중심의 어떤 제작사를 표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들어서 아이치를 필두로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애플 TV 플러스, 뭐 그리고 뭐 디즈니 플러스, 뭐 글로벌 OTT 업체들이 한국 제작사와 접촉이 계속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올해 지금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OTT 또 콘텐츠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대표 종목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 또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작년에 지리산이 좀 흥행에 성공하면서 제작비가 300억 들었죠. 작년 9월달에 제작비 300억에 대작 드라마 지리산이 흥행하고 TVN과 IH가 동시 방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A스토리와 뭐 최근에 뭐 위지 스튜디오 뭐 관련 종목들이 계속 그 컨텐츠, 사마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컨텐츠의 상승들을 지금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와주고 있고, 그 중에서 A스토리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사로서 앞으로의 가치가 계속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수직 상승했습니다. 원래 시가총액이 800억짜리가 고점으로 따지면 4천억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이제 3천억 수준으로 살짝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 여파로 밀렸을 때,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4만원 라인 때, 4만 1천원 라인 때, 최근에 그리고 4만 5천원 부근 때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최근에 시장 여파로 밀렸던 부분들,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컨텐츠 관련 섹터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련 수혜주로서 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티움바이오는 이제 둘 다 마찬가지죠. 사실 이제 최근에 시장 여파로 안 밀렸던 섹터는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 여파로 네,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장의 이제 어떤 기술적 반등이 멈추고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종목별로 이제 상승이 나왔던 걸 이제 준비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의 낙폭을 회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지만 내일부터 또 그리고 3월달부터는 완전히 다시 시장 자체의 흐름이 완전 바뀔 겁니다. 다시 또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지루한 좀 박스피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부터 우리가 종목을 누구보다도 잘 선정해 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이제 미래차 관련 섹터들도 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낙폭이 좀 크기도 했었는데, 이건 중장기 종목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중장기 종목으로도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96,500원, 제가 지난번에 달릴까 말까 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목표 수익을 터치하고 나서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풍력 발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속기와 발전기를 로열티를 안 주고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수소 충전소 이제 공급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아이오닉 5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뭐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 그리고 또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에 이제 신호탄을 날린 거고, 계속해서 이제 뭐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수소 인프라 구축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텍사스, 그 미국도 지금 최대 한파로 인해서 뭐 텍사스 전력 문제도 있었고, 그죠? 네. 또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VIP 회원님들은 일진전기로 큰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미래 전력망 시스템 구축 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제 생산해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잘 보관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번에 우리가 텍사스 그 최대 한파로 인해서 잠깐 전력난, 또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가동을 멈추고, 예, 그래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력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그리고 그 전력들을 어떻게 디지털화 해가지고 스마트하게 전력을 배급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말씀드렸었고, 스마트 그리드, 또 그리고 스마트 시티 구축의 가장 핵심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잖아요. 거기에 이제 구축 사업에 이제 포함된 기업이 효성중공업이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그 섹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풍력 발전, 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외산에 굉장히 좀 이제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풍력 발전에 굉장히 지금 뭐 증속기라든지 발전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로얄티를 주고 있는 입장인데, 로얄티 없이 자체 기술력으로 증속기와 발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효성중공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가적으로 측면에서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이 좀 크게 좀 상승이 나왔던 이유도 과대 낙폭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상장한 이후에, 예, 계속해서 과대 낙폭이 나왔던 종목이고, 뭐 코로나 여파까지도, 그러니까 가뜩이나 조정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에서 가뜩이나 조정이 많이 나오다가 뭐 그룹사의 세금 추징 문제도 있었고요. 또 미국의 또 반덤핑 관세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악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장과 동시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와주다가 코로나 여파로 한 번 더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죠. 코로나 여파로 전 종목들이 다 빠졌으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회복이 나오고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겁니다. 그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이제 본격화됐을 때 효성중공업이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다른 수소차 관련 종목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 기대감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과도 맞물리면서 같이 기대감에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막상 이제 당선이 된 이후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제로 노출로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부분만 보고는 우리가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겠지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고, 그리고 수소 충전소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도 오히려 최근에 미래차 전반적으로 애플카와 현대차의 협업 무산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소차, 또 그리고 뭐 전반적인 뭐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시장 여파로 밀렸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건 뭐 단기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반등 흐름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지금은 제가 이제 3월달 상패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실적과, 또 그리고 종목들의 모멘텀과,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타점 여러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종목 싸움이 시작된 거고,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또 관심있게, 또 조정이 나왔을 때 회복 속도 또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효성 증거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이라는 거는 과거 실적을 보고 실적 중에 뭐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보는 게 맞는 거고, 최근에 시장 여파로 좀 과도하게 가격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 초반까지 일단 목표가를 좀 잡고, 일단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3월 시장도 2월 시장과 좀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은 어떤 주도 섹터가 계속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게 아니고 짧게 1일 전화로 확 수급 들어왔다가 빠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의 힘이 아주 강하지 않고 딱 수급이 들어와지면 다음날 조정 나오고, 수급이 들어오면 다음날 조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어떤 1일 천하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예전처럼 뭐 큰 상승으로, 추세 상승으로 나오기에는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8만원 초반대까지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하시고, 돌파했을 때 뭐 정고점인 뭐 9만원 라인 때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뭐 모멘텀 하나만 보고 매매할 때가 아니라, 일단 올해 실적이 고성장할 수 있는 실적 성장이 가시화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어떤 기술력과 실적이 같이 뒷받침되고, 또 거기에 플러스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면 좋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방송을 통해서나,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나 한네트나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말하진 않잖아요. 한네트가 이미 이제 제가 어떤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한네트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고, 그 전에 무료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제가 어떤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한네트와 디지털 화폐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방송을 통해서 이날 말씀드렸었고, 무료 방송에서 제가 이날 한네트나 디지털 화폐 쪽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또 말씀 안 드리잖아요. 왜? 지금부터 더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은 지금부터는 그냥 뉴스 보고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자리인 거고, 우리는 급등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직전에 말씀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한네트 같은 경우는 급등 나오고, K사인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때 한네트랑 삼성출판사랑 뭐 K사인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어떤 바로 이날 말씀드렸잖아요. 음목 떨어진 날, 그죠? 네. 그 다음날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뭐 다나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정말 많습니다. 그죠? 네. 이거 뭐 이거 외에도 하여튼 최근에 그래서 제가 2월달에 시장 자체가 뭐 지지부진했습니다. 2월 시장 자체는 뭐 계속해서 뭐 상승 나온 날을 뭐 오늘까지 치면은 뭐 3일밖에 없을 정도로, 예, 본격적인 뭐 상승이 크게 나왔다는 건 3일밖에 없을 정도로 계속 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장에선 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신규 회원들 딱 한 종목 드렸는데, 한 종목 매수하자마자 5, 6% 정도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고요. 내일 뭐 팔고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어제 같은 금당나무 시장에서는 이렇게 1.8% 정도 빠진 날에도 우리는 두 종목 수익 실현했고, 이날도 한 종목. 그래서 지금 총 16거래일 동안 제가 18종목이 수익 실현하고 184%의 누적 수익을 챙겼습니다. 비중 5% 들어가서요. 비중 공개 안 하고 누적 수익만 말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걸 만원 샀는지 2만원 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수익률만 더한 건지. 근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뭐 1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손절한 종목이랑 수익한 종목 다 합쳐가지고 184% 수익이 났다. 3월달엔 더 빨라질 겁니다. 3월달에는 우리가 어제 갑자기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바람에 살짝 지체했는데, 내일 다시 또 수익을 챙겨나가겠죠. 오늘 신규 회원까지 다 매수했던 그 한 종목이 또 수익이었으니까 내일 또 잘 팔고 나오면은 뭐 190%가 돌파할지 내일도 200%가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수익 랠리를 계속 차근차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달 저는 진짜 기회장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시장이 막 미친듯이 급등이 나와버리면 어차피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는 거고, 시장에 이렇게 숨고리가 나올 때는 어차피 종목 장세인데, 시장의 트렌드를 미리 선점해서, 또 그리고 매수 맥점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사람은 뭐 매일경제뿐만 아니라 제가 잘한다라는 거는 뭐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2월달에 시장 핑계 전 절대 안 됐고요. 기회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 급락 나왔을 때 과매도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기술적 반등 그대로 또 이날과 똑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녹화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 똑같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 돌 것 같고, 3월달에도 마찬가지예요. 3월에는 강하게 시장이 급등이 나온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딱 3월을 대비해서 종목들을 포트 관리를 하고, 또 수익 2월 그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특정 종목에 수급이 쏠려버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급등 나온 종목들 따라 붙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겠어요? 1일 천하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 이미 급등 나와버리고 상승 나와버리고 이런 종목들을 잘못 따라 붙어버리면은 고점에 물려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뭐 그거는 이제 운에 맡기는 거죠. 이게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를 운에 맡기는 건데, 그러니까 2월 시장, 3월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은 대형주 장세로 막 급등이 나왔던 거는 우리가 그거는 뭐 1년 12달 중에 뭐 한 달, 두 달인 것 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뭐 중소형주 또 그리고 개별주 위주로의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때가 훨씬 많다. 그리고 3월달도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니까 2월달, 3월달에 수익 안 나면 안 된다. 시장 핑계, 시장 빠지면은 시장 빠져요.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차피 인덱스 펀드만 들면 되는 겁니다. 인덱스 펀드 들면 시장에 올라가면 수익 나고 시장에 빠지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수익을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사람한테 와야 되는 거고, 3월 시장도 전 자신이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수익 실현할 종목이 대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욕심 안 부리고 수익을 지금 챙겨드리고 있고, 3월 시장도 최근에 그래서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은 다 실적이 오래 다 뒷받침되는 종목들만 매수를 하지, 그게 아니면은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아무리 급등이 나와도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접근을 해서 3월 시장에도 기회의 달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 흐름은 계속 유지된다. 오늘의 상승은 어제의 낙폭만 회복된 것 뿐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티움바이오도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컨텐츠 관련해서의 그 모멘텀은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A스토리도 최근에 낙폭 나왔던 부분들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여전히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또 디즈니 플러스, 뭐 애플 TV, 뭐 아마존 쿠팡 다 마찬가지로 OTT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OTT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국내 또 영상 제작사의 어떤 가치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서 A스토리 말씀드렸었고, 번외로 또 미래차 관련해서 또 과도하게 낙폭이 나왔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비단 그 수소차 관련 인프라 구축 외에도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또 여러가지 또 건설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죠. 또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건설사업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매력 있고 또 올해 실적도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어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이해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일시장도 정확히 맞췄고, 우리 지금 2월달 맨날 시장 다 빠지고 지지부진하다고 하죠. 우리는 수익 랠리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3월달에도 그 수익 랠리 계속 이어갈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하고 100종목 연속으로 수익 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아예 또 갈 길이 많아요. 네, 앞으로 지금 80몇 종목이 남았습니다. 그죠? 아니구나. 예, 맞네요. 예, 80 몇 개야? 80 86개인가? 예. 83개, 83개, 예, 83개. 83종목이 남았습니다. 아닌가? 83개. 83개가 남았고요. 예. 그리고 그 정도 남았고, 또 이제 앞으로 그렇게 다 되면은 그게 뭐냐면 비중 5% 기준의 10% 수익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막 욕심 부렸어요. 막 40%, 50%, 뭐 70% 수익이 나야 수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제가 잘하는 그냥 10% 단타로 짧게 수익 챙기니까 그게 16거래일 만에 벌써 200% 가까운 수익이 났다라고 보면요, 16거래일 동안에 시장도 빠졌는데 200% 가까이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는 거는, 예, 이게 더 안정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 달라졌고, 다시 엠비인고도 처음에 왔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수익 실현을 안 했을 뿐이지 오늘 오신 분들 딱 한 종목 찍어드렸습니다. 뭐 오자마자 10개 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어차피 기술적 반등 나오는 관점에서 뭐 다 사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종목 드렸는데 그 종목도 현재 지금 수익권이고 내일 뭐 잘 팔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3월 시장 자신 있고요. 예.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엠비인골드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엠비인골드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여기서 가입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어디 갔냐? 네, 여기서 저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가입하기 있죠? 가입하기에서 여기서, 예, 오늘 장 끝났으니까 하루씩 더 드리는 거예요. 7일, 15일, 30일인데 장 끝났으니까 하나씩 더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신용카드 결제하기 누르셔서 확인. 예. 그러면은 요게 뜹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카드번호 입력하시고, 네, 그거 인증번호 오면은 누르시면 이게 제일 간단하고요. 그래서 여기 정의원 게시판에 보유 종목들 상담 받으시고 지난 교육 보기를 통해서
교육도 들으시면 여러분들 타점 잡는 거에 대해서는 도가 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82개네요. 82개. 18개니까. 계속해서 이거 주말 동안에 보시고 또 3월 1일날 또 쉬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여러분들 자기 걸로 만드시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VIP 회원 오리엔테이션 보시고 정형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 이동하실 분들은요, 여기 전화 없이 편리한 원클릭 서비스 병행 연장을 누르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요, 고객센터에다가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1588-0648로 아이고 1588-0648로 통해서 문의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넉넉히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ARS로도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하고 ARS 번호까지 찝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일단 사이트에서 만약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종목이 많으시면요, 그 종목들 너무 많으면요, 그 비중이 한 5% 미만 있는 종목들은 그냥 말씀하지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다 그냥 1%, 2%, 3%짜리 다 정리하시고 비중이 좀 큰 종목들만 말씀해 주셔서 교체를 해야 돈 법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 매트리스를 보유하고 있다. 진 매트리스 이거 수익 날 때까지 만원이 다시 3만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네트 사면 되잖아요. 이게 제 논리입니다. 알겠죠? 네. 한 네트나 이런 거 샀으면은 손실 복구하잖아요. 그죠? 네. 뭐 다날이나 더 좋은 종목으로 매수하면은 뭐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을 매수하면은 손실 만회가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린 종목이라고 종목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많은 거를 팔아서 압축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종목들 중에 또 회복 속도가 느릴 것 같은 종목들은 제가 팔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제가 최근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일일이 종목들 상담해 드릴 거니까요. 너무 종목이 많다, 막 종목이 백화점이다, 막 30개, 40개, 50개 된다 이러면은 말도 안 되는 비중들은 그냥 아예 정리하셔가지고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이나 세 종목을 이렇게 압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5%, 뭐 10%, 20% 이렇게 있는 종목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팔 종목, 살짝 홀딩할 종목들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 이동하실 분들은 엠베거즈 사이트에서 원클릭 서비스 변경 연장을 누리시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2월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했습니다. 어제 빠진 거는 좀 과매도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좀 챙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시장도 자신 있습니다. 내일 또 이제 금요일장이니까 오늘 또 마무리 잘해가지고 내일 마무리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연장 가입하신 분들이나 신규 가입하신 분들 불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바로 수익이 났을 거예요. 상승장님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신규 가입이죠. 신규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QJ님, 그리고 JEB님 다 연장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JEB님, 그리고 이루나님, 그리고 김칠님 오늘 신규 가입 방문하셨죠. 그래서 오늘 오자마자 김칠님은 수익 챙기셨고요. 네, 딱 한 종목 들었어요. 종목 남발 안 합니다. 세리투님 신규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샤샤님은 내일부터, 샤샤님 내일 불러드릴게요. 시작일을 내일로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둥이만님 연장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래님 연장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VIP 신규 또는 연장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일 금요일장인데요. 내일도 마무리 잘해가지고 마무리 잘해가지고 3월달도 폭발적인 수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시장 오늘 어제 낮고 강하게 반등 나왔으니까 오늘 어저께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달라요. 오늘은 한 종목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종목 드렸고, 뭐 상황이 좋으면 두 종목도 드릴 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다만 저는 포트 안에서 움직입니다. 뭐 새로운 종목에 나가면 기존 종목 팔아서 드리고 하니까요. 그거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했던 종목 한 종목 말씀드린 거지 신규 종목은 아예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뭐 매일 딱 정해진 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이야 맨날 그 종목이 추천 나가지만 이건 실제 우리 계좌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종목이 추천 나간 날도 있고 안 나간 날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나간 날은 뭐 두세 개 나갈 때도 있고요. 적게 나갈 때는 아예 안 나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하나, 정말 많으면 2개 이렇게 나가면서 회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죠? 네. 아무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믿고 가입해주신 모든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짜 안정적으로 또 꾸준한 수익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안정적으로 매일매일 2월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도 누적 수익 184%가 났다. 3월 시장은 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수익 랠리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맞아. 종목이 쌓일 리가 없죠. 계속 그 회전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맨날 두 종목씩만 방송처럼 종목 추천하면 좋죠. 맨날 2개씩만 말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한정된 자산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회전하면서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 항상 주식시장에서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고 3월 시장 또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으니까 모두 이번에 또 큰 수익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서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내 곁에 있어 달라.